네, 역사 2 교과서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청동기 주요 계율을 보면 교과서는 14쪽. 먼저 이제 청동기가 이제 나타났고요. 그러면 이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동기. 일단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1500년경 청동기가 보급되었습니다. 청동은요, 되게 재료가 귀합니다. 그래서 주로 지배층이 사용했어요. 지배하는 층. 그리고 석기 있잖아요. 석기. 이 석기는 주로 농사 지을 때 사용했습니다. 석기는 농사 지을 때 사용했다. 그러니까 청동기로 이 땅을 파면 이 청동이 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청동기랑 그렇죠. 석기랑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조피, 보리 이런 게 벼농사예요, 여러분들. 물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벼농사가 시작됐어요.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날씨가 좀 따뜻하고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반달 돌칼. 자, 돌칼이죠. 돌칼이면 석기인데 벼농사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예요, 여러분들. 반달 돌칼. 그리고 토기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이제 미송리식 토기랑 민무늬 토기.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게 민무늬예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이. 미송리는 미송리에서 발견된 토기인데 이게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토기가 이렇게 나왔고 신석기 때는 주로 무슨 토기인지 혹시 기억날까요? 이렇게 찰흙을 이렇게 덧띄었다 해가지고 덧무늬가 있고요. 그리고 뭐 빗질한 것처럼 또는 이렇게 비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해서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었죠. 그에 반해서 이때는 민무늬 토기나 미송리식 토기가 이제 발견되고요. 그래서 또한 큰 특징이 이제 청동기 시대 때는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사유재산. 그러니까 이 벼농사 같은 게 어때요? 이제 토지 면적 대비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농사를 지면 그러니까 먹고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잉여 생산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나면서 재산을 이제 모을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 모은 걸 통해 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은 이제 계급이 높고 낮은 사람은 이제 낮다. 그래서 계급이 나누어지는데요. 선생님이 역사 수업 때는 이 계급이 사유재산이 많고 적음도 있지만 하이아키라고 하거든요. 하이아키. 이 계급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하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 치면 이제 하이죠. 근데 스펠링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의미가 높다는 건데요. 이 높다는 것은 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과 가깝다는 의미예요. 저 하늘에 높게 닿았다는 것은 자신이 신과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네, 실제적으로는 이제 빈부격차, 사유재산이 많이 가짐으로써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배자, 지배 계급이 되고 못 가진 사람은 피지배,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 지배층들은 자신의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를 여겼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재산이 많고 이런 계급이 높은 사람은 당시 왕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군장, 족장이라고 이제 합니다. 족장. 그리고 신과 가깝기 때문에 신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신의 뜻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이제 합니다. 정치도 하면서 제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여러분 2학년 때 배운 역사에서 보면 뭐 신권 정치라든지 그리고 뭐 갑골 문자도 점을 보는 데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하는 사람이 뭐도 하는 거예요? 그죠? 제사도 하는 거죠. 종교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인데 목사님도 하는 거고 뭐 스님도 하는 거고 이 합쳐진 겁니다. 그것을 재정일치라고 해요.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배자들은 이제 숭고한 존재잖아요. 숭고하다는 것을 그라떼라고 하거든요. 그라떼. 이탈리아어로 그라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스타벅스 가면 톨 사이즈가 있고요. 톨. 그 다음 큰 게 그란데 사이즈잖아요. 그란데. 이 그란데가 그란데입니다. 숭고하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무덤도 이제 다르게 합니다. 그게 이제 고인돌. 돌이 이제 고였다 해서 고인돌인데
뭐 강화도 같은 데 가면 이제 고인돌이 이제 많다고 해요. 고인돌 엄청 크거든요. 큰 것도 되게 크고. 그러니까 그 혼자 만들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노동이 이동할 수 있는 권력을 지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날 무덤. 그러니까 관을 만들잖아요. 이제 죽으면. 근데 관이 아니라 그 시체 옆에다가 이제 돌을 이제 이게 넣은 거예요. 돌로 이제 둘러친 거죠. 그게 돌날 무덤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배자만 사용할 수 있는 청동 그 검이라든지 거울, 그러니까 청동기가 묻혀 있던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들은 그 생산량을 그 토지를 늘려야 되는데, 그쵸? 그 뭐 개간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돌 가지고 이제 농사 기구를 쓰면.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옆에 있는 부족을 쳐들어가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많았겠죠. 전쟁이 발생했고. 전쟁에서 디펜스를 하려면, 방어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 뭐지? 약간 그 여러분 그리스 시대 때 폴리스 기억나나요? 폴리스, 아크로폴리스에 있어서 언덕에다 이제 파르테논 신전을 짓고, 그쵸? 거기에 보면 거기다 왜 높은 곳에서 그 신전을 만들고 또 전쟁 나면 거기서 이제 그 방어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방어하는 게 아무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언덕에 있는 거예요. 언덕. 좀 높은 데 올라선 거죠. 그리고 이런 도랑 옆에 물이 친 거죠. 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건너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방어 시설들을 만들었다. 다 전쟁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부터는 이제 여러분 그 역사 시대예요. 역사. 문자가 나타났고. 그렇고 그 생활 속으로에 보면 청동기 시대에는 이전 시기보다 농업에 중시했다. 부족에서는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며 풍요는 이제 풍부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그럼 그걸 누가 했어요? 군장이 이제 한 거죠. 지배층이. 그래서 군장은 청동으로 만든 무기와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 이거 하면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되게 당시에는 신기했을 겁니다. 완전 신 같다 뭐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지금으로 치면 뭐 우리 과학을 아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군장은 이런 귀한 청동 도구를 제사에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높였다. 사람들에게 하이아키라는 것을 내보였다. 자신은 신성한 존재, 숭고한 존재라는 것을 내세운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약간 뭐 비싼 뭐 귀걸이라든지 목걸이, 그렇죠? 팔찌 이런 거, 그러니까 비싼 옷 같은 거 입은 것은 자신의 이제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청동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창의 융합, 고인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인돌, 한반도에는 전 세계 40%의 고인돌이 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그 다음에 인천, 강화 이런 데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까지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40%나 이렇게 있지?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의 문화입니다. 고인돌은. 근데 이 고인돌이 재단이나 특정 영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무덤으로 이제 배웠죠? 근데 이게 무덤이 아니라 재단이다. 제사 지내는 곳이다. 또는 이게 영역 표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대요. 이게 다른 해석이죠. 하지만 어쨌든 요거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이 무덤, 이 고인돌 위에 있는 요게 70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0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끌었겠죠. 그만큼 그걸 왜 끌었겠어요? 그 힘든데.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아무래도 권력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고죠? 수고하셨습니다.